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양동근! 김동민 아나운서. 열린음악회 안방마님을 맡고 있는 이은주 아나운서. 박성광. 지금 이 옆에 있는데 알베르토는 사실은 이걸 못한대요. 예, 양반다리. 뻗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다고. 섬에 들어갔을 때 가장 걱정했던 거 양반다리였어요. 양반다리. 양반다리 못하는 거. 우리 이탈리아 사람 다 양반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죠.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괜찮아. 죄송합니다. 예, 다 아니야, 뻗어. 예. 다름이잖아. 괜찮아. 예. 양동근 씨가 아까 이거 보더니 다리 뻗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만 된다고. 아내분이 지금 아이 셋 돌보느라고 되게 아들, 딸, 아들입니다. 아들, 딸. 딸아들 뭐 와이프가 허락하고 합의하에 그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대 그렇죠? 그죠, 일단 저의 차에 태운 다음에 전 무조건 직진이죠. 내리고 싶다? 아, 잠깐만, 직진. 뭐 그런. 아내분이 고민이겠네요. 육아는 알베르토도 지금 네. 하지 않나? 알베르토 지금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2달 안 됐어요. 21개월 거의. 좀 도와줘요, 이거는 어때요? 사실 애기 낳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맞는 얘기죠. 김다미 씨가 조금 육아나 이런 건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저는 진공청소기라 그래서 청소도 잘할 것 같고. 형은 청소 같은 건 잘 안 하고 주로 아이하고 잘 놀아주죠. 전 그거 하나만 봤어요. 아우, 진짜. 그럼요. 그거 하나 그런 거 보고 잘해줘요. 예. 그러면 불만 같은 건 전혀 없겠네요, 지금? 있어요? 아, 불만이 전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차 수리를 맡기고 집까지 한 3km를 걸어가는데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저는 불만은 없는데 하면서 3km 딱 끝날 때까지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얘기했더라고요. 불만을? 불만을. 오, 많았네. 남편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대요.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냐며. 어떤 불만에 가장 충격을 받던가요? 잔소리가 진짜 많은데 저는 잔소리를 15년을 만나갖고 결혼을 했잖아요.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이성적인 부부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항상 뭐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으면 내가 알아서 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제가 알아서 하고. 근데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된다고. 그래서 싸울 바에는 얼굴 팩 붙이고 그냥 마음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진짜로. 예. 저도 그래서 최대한 많이 다 하려고 하는데 네. 바빠가지고 뭐 이틀, 4일 동안 애기 못 보면 한국말만 한국말만 배로 잘해요? 있고 약간 느낌이 예. 작은 사장님이 있는 느낌이요. 예. 말이 다 명령이에요. 작은 사장님. 아빠 일어나. 아빠 놀자. 아빠 앉아. 다 명령이에요. 자기 얘기 이렇게 나왔는데 박승광 씨는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어떤 남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예요? 적어놓는 거예요? 뭐 지금?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집에서 되게 가정적인 남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사귀신 적은 없어요? 실제로 사귀신 적은 없어요? 검찰 같아요, 검찰. 근데 아닙니다, 뭐 그런 적은 없고. 예. 고민 있어요, 요새? 현주 씨. 저는 사실 그냥 하루살이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살이. 현주 같은 무게에 경우에는 9시 뉴스를 진행했잖아요. 몇 년 동안 9시 뉴스를 진행하면 그 무게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본인이 뉴스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뉴스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모두가 그렇잖아요. 이번 소식은 제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진짜. 잘 아니, 성관 씨 우리 개그우먼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그런 미소를 현주 씨한테 보내네요? 제가요? 왜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현주 씨가? 그런다고 뭐 달라지나요?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도착해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오늘 고민 키워드 잡힌 물고기. 저 어때요? 아서 고생하는 남자. 네. 30대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30대 주부예요. 저는 가끔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돕는데요. 혹시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요? 어머,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제 입으로는 이런 말 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결혼을 해도 이놈의 인기란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이런 저를 유일하게 방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은 제게 관심 무에 애정 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아이고. 여보, 나 뽀뽀. 싫어. 여보, 우리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밤 어때? 피곤해. 저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된 게 아니에요. 1년 차입니다. 1년이면 보미 언니 아시죠? 양동구 씨도 아실 거예요. 결혼할 땐 별도 달 다 따줄 것 같더니 이제 내가 여자로 진짜 안 보이는 거야? 어? 이럴 거면 우리 왜 결혼했어? 그땐 연애 때고 지금은 그냥 가족이야. 가족끼리 뭘 하냐? 어? 야, 그렇게 살기 싫어? 언제든지 이혼 서류 갖고 와. 도장 꽝 하고 찍어줄게.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잡은 물고기 떡밥 안 준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민 씨는 어때요? 지금 결혼한 지가 저 11년이요. 11년 됐는데도 어때요? 이래요? 뭐 그건 때에 따라서 네. 경기가 없으면 뭐 네. 불경기 때. 뭐 저도 한 12년 됐으니까 신혼 1년 차 생각해보면은 그때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장난적으로 맨날 막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너무 먹고 좋지. 뭐 구경하고 뭐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잠 못 자고 계속 함께 죽겠구나. 다니면은 양동구 씨의 신혼 1년 차는? 근데 저희는 사실 신혼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먼저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쫙 들을 때 저는 조금 남편 쪽은? 이해가 돼요. 저희도 그런 때가 아이가 있었어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우리 대전에서 온 우리의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성관 씨.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의 사연은 남편이 너무 구속한다, 하지 말라는 게 많다, 뭐 이런 사연들이 좀 있는데 정말 방목해요? 네, 정말 방목하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벌써부터 이게 사랑이 이렇게 식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편분이 그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지금 막걸리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혼자 나가서 일을 하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대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화번호 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날 시간쯤 돼가지고 그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치. 그치.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런 네, 거. 그러면서 혹시 언제 끝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철벽을 치려고 저 유부녀예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래요? 오 진짜? 그래서 전화번호 줬어? 막 이러는 거. 남 얘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네. 오. 안 줬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안 줬지 유부녀라고 했어. 그러면 왜 전화번호 주지? 막 이러면서 아씨 나는 끼 부리고 다니는데도 그런 일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이러면서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니 장난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우리가 현주 씨나 성관 씨나 우린 결혼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거 있죠. 자랑이나 자랑하네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해요. 이거 자랑하시는 건 아니죠? 전 진짜 절대 왜 자랑이 나한테는 아니고요. 평생 없는 게 왜 결혼하신 분한테 이렇게 자주 있는지 자랑 아니죠? 그건 자랑이 아니죠. 원래 여자는 다 남편한테는 여자이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사고를 쳐서 애를 가지고 결혼하신 양정근 거예요? 씨네랑 좀 비슷한 사례네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지금 7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이제 여자로 안 보이는 건가. 아니 아이 때문에 그런지 정말 결혼과 동시에 스킨십이 아예 없는 거예요? 서로 뜻을 맞춰보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불을 획 덮고 등을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 좀 하고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이러니까 하기가 싫대요. 안 들렸어. 그러면 연애 때 남편분이 어떠셨어요? 연애 때는 완전 180도 달랐어요.
사촌 언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녁에 일을 했거든요. 그럼 남편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자기 일을 하고 저녁에 제 일하는 일터로 와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마감까지 다 도와주고 하루 2-3시간 자거나 아니면 완전 밤을 새고 스킨십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 그때는 먼저 막 들이댔죠. 뭔가 뭐 첫 키스 같은 것도 어떻게 했어요? 먼저 박력 넘치게 확 이렇게 해가지고 해고 아내가 연애 때 얘기하면서 되게 행복한가 봐요. 너무 좋아한다. 눈이 반짝. 그때가 그리운 모양이에요, 지금.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네, 뭐라고 불러요? 엄청 다정할 때는 뽀뽀라고 부르고요. 네. 남편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인상 너무 좋다. 청력이 넘쳐 보이는. 머리 힘 되게 주신 것 같아요. 괜찮은데? 지금 아내의 고민 들어보셨는데 다 이해하세요? 아니요, 저는 절대 고민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지, 다 이렇게 제가 약간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소홀하긴 한 편인데 왠지 그거 갖고 고민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아내한테 지금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정을 하죠. 네, 인정을 하는데 왜 제가 그럴까요? 되게 의미심장하게 아니 그러니까 쌓인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으면은 이게 사람 미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는 그렇게 헌신했다가 결혼 후에 딱 돌변하니까 이게 뭐지? 네, 그때는 제가 잠이 진짜 많아요. 뭐 이틀도 잘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잠도 안 자가면서 계속 꼬셨거든요. 근데 100이면 100 남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자기 여자 되기 전까지는 공을 많이 들이죠. 예, 근데 자기 여자 되면 소홀해지는 거는 아마 남자들은 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약간 복수심이에요. 그 전에 하도 콧대 높게 막 잘 안 받아주고 뭐 이랬던 거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 자존심을 많이 떨어뜨렸었죠. 예전에 네네. 제가 헌신적으로 한 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 제가 처음부터 너무 잘해줬어요. 원래 처음부터 못하다가 천천히 잘해줘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잘해주다가 천천히 이렇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냄비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상태는 가게에서 어떤 남자한테 뭐 대시를 받아도 화가 나거나 질투가 나거나 그렇지가 저 않다는 절대 거예요? 저는 질투를 절대 안 해요. 아니 안 어차피 나- 내 건데 뭐 다른 남자가 해봐야 뭐 설마 가겠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도 해주지, 그러면. 아무리 대시해봐도 어차피 그냥 너는 내 거니까 안 돼. 뭐 그냥 말하기가 싫어서. 아니 말하면 모르잖아, 사람이. 반대로 여자 손님이 오빠 마음에 들어요. 오빠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러면 어떨 건? 전 번호 주죠. 왜 줘요? 전 번호 주죠. 왜 줘요? 아 왜냐면은 저는 뭐 뒤에서 뭐 딴짓거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저는 그런 이성적으로 것 때문에 오빠가 좋다 그러면. 전 마음은 안 줘요. 아내분이 좀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셨을 때 네가 이러니까 뭐 하기가 싫지라고 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뭐 상처가 되겠다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는 제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밤에 이제 가게를 마감을 하고 집에 가면은 한 3, 4시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씻고 나오면 옆에서 이제 뭐 건들거나 귀찮아요. 뭐 짜증나요. 그냥 자고 싶은데. 피곤한 건 너무 이해하는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지. 상처가 말 주잖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렇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좀 제가 돌려서. 언젠가 하자고 할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면은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내분 남편이 정말 그 이혼하고 싶으면 서류 갖고 와라 이렇게 말도 했어요? 네. 싸우다가 항상 마지막엔 언제든지 이혼해줄 테니까 이혼 서류 가지고 와. 싸울 때마다 아주 이제는 습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애 엄마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재혼을 해라. 재혼을 해서 어차피 애가 어리니까 그거 새아빠인지 친아빠인지 걔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상처되는 말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네, 그러면서 또 네가 싫으니까 애도 싫다, 어머, 어머. 쳐다보기도 싫다. 막 그리고 또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어린다. 어머. 진짜 성격이 같다. 저를 막 이렇게 깔아뭉개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 그 아이한테까지 그런 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원래 아이가 낳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래 아기가 나와도 난 무조건 자기가 영순이다. 근데 웬걸 아기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저는 완전 뒷전인 거예요. 밥부터 시작해서 옷 다려주는 거. 아니 거짓말 할 거면 뭐하러 해?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영순이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아요. 남편은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와이프한테요? 예, 이렇게 너 뭐, 손에 뭐 해줄 안 해줄게. 붙이게 해줄게. 너 그런 거 안 했어요?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물어봐야지. 결혼 전에 뭐 하겠다고 했는데. 다짐, 약속. 아니요, 연애 때는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빨래도 내가 다 하겠다. 했네, 그랬어요. 약속했네. 그랬어요? 근데 결혼은 다 제 몫인 거죠.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틀린데? 어떤 거요? 제가 지금 달팽이관이 별로 안 좋아서 잘 못 돌려. 아, 이건 맞아야 정신 차려. 다시 돌려놓을 수 있어요. 다시 돌려놓을 아니 왜 약속했던 걸 안 지키냐고요? 정말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육아는? 2개월 전까지는 남편이 트럭 운전을 했었어요. 힘들죠. 그래서 피곤한 걸 아니까 만색 때도 트럭은 집 앞에 못 세워두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운전을 해서 가요. 그리고 픽업을 해가지고 오고 계란도 미리 삶아서 식혀두고 추울 때는 막 율무차 같은 것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남편은 트럭 운전을 안 하는데도 육아는 아예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요, 한 조금이라도. 5분에서 10분? 뭐 하는데 5분에서 10분이요? 그냥 우 그냥 애기 이거 5분 10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자 그만. 이것만이에요? 남자들이 사실 안 가르쳐 주면 기저귀 가는 거나 목욕시키는 거 잘 몰라요. 기저귀 가는 거 할 줄 알고요. 기저귀도 똥기저귀는 비위가 상해서 못 하겠대요. 자기 아들인데. 예, 예. 자기 아기인데도.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게 너무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그런 거가 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트럭 운전을 할 때 이제 월급을 한 300 정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2,500만 명 정도가 200만 원 이상을 못 받는데요. 그럼 저는 중성층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월급 갖고 뭐 쥐꼬리만큼 받아오면서 뭐 돈도 안 주네. 아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왜냐면은 잠도 쪽잠 자거든요. 그 차에서 안 그럼 하니까. 엄청 힘들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뭐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쌓인 좀 건가? 많이 싸우게 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월급 작다 그래. 뭐 집도 안 들어온다 그래. 뭐 육아 안 도와준다 그래. 감옥보다 더 감옥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가출도 한번 했었거든요. 예. 가출까지. 똑같은 일인데도 본인들이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내 친구분, 남편의 친구분이 각자 나오셨거든요. 여기까지 얘기 쫙 들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세요? 우울증이 아니라 이제는 우울화증이 올 것 같아요. 커리어적으로도 조경 사업하면서 성공도 했고 그렇게 당당했던 언니인데 언니가 처음에 저보다 어리지만 형부니까 형부를 선택한 이유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다마다 하고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난 사랑을 택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발킴증 환자처럼 비난받고 자신감 떨어지고 애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책임감 있게 살 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못 살죠. 저기 아까 나보다 어린 형부지만 근데 언니라고 하니까 지금 3살 어려요. 남편이 3살 어려요. 예. 얼굴은 진짜 티 안 나는데. 또 남편의 친구가 나왔거든요. 저는 형님의 고민이 더 이해가 되는 더 부분이 크다고 있어요. 생각해요. 많이 들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형님이 뭐 트럭 운전하면서 뭐 잔소리도 하고 많이 좀 벌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가게 하시면서 그 직원분들이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이제 무슨 의견 제시했을 때 형수님이 이제 무시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아, 사람들 앞에서? 예. 이번에 가게 할 때도 처형 가게가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아내가 먼저 더 많이 알겠죠? 예. 근데 사업자명은 제 앞이에요. 근데 저보고 이 일은 자기보다 잘 모른다고 너는 서류상만 사장이지 진짜 실질적인 사장은 나다. 근데 그 말 듣고 갑자기 욱해버린 거예요. 아내분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자존심이 좀 약간 뭐 여성분도 그렇겠지만 더 좀 세거든요. 사실 저한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0을 벌면 300이 다 자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얼마 생활비 주셨는데? 그러니까 카드를 줘요. 그럼 카드로 생활비를 하래요. 돈이 없는 걸 아니까 많이 쓸 수도 없고. 쓰기도 많이 그렇고. 예, 눈치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위해서 쓴 거는 없고 남편 아니면 애기 아니 남편 아까 그 얘기를 아니 도대체 그럼 어디다 쓰는 거야? 남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면 네. 다시 제가 갚아야 될 돈들이 있어서 다 굴로 다시 다 빠져나가요. 남편이 갚아야 될 빚이 네. 뭐였어요? 개인적인 빚? 카드값 뭐 이런 거. 결혼하기 전에 개인 빚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걸 숨겼어요. 왜냐면 그걸 숨겼어요. 왜냐면 네, 빚이 있으면 결혼 안 할까 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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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인지 중요하죠. 남편의 예 지인 동생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형님 뭐 잘 하시네요.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거는 처음에는 좀 다툴 수 있는 문제지만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는데 말투부터가 일단은 하대예요? 네, 그 말투에 싫은 거예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너 이게 뭐 하냐?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남편이자 사장인데 그냥 알바처럼 남편이자 사장님한테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얘기하면 되나요? 그냥 연애했을 때처럼 자기야 이거 왜 아직 안 해놨어? 본인도 그렇게 예쁘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라. 네. 아니 그런 이론이라면 아내가 곱게 얘기했잖아요. 자기야 뽀뽀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뭐 싫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손잡는 것도 싫은데. 그러면 아내가 말투를 나긋나긋하게 바꾸고 다정하게 바꾸면 조금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네요. 지금 그 싫어지고 귀찮은 게 게임 레벨업 하듯이 제 마음에 지금 벽이 계속 쌓여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허물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걸리겠죠.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허물지 않고 굳이 같이 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좀 노력을 하고 아내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아내를 아직도 사랑해요. 네. 근데 뭐 마지 못해 그냥 네 이런 거 말고. 아니 어떤 상황을 질렸다 잔소리 이런 걸 다 떠나서 여전히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은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남편의 얘기만 들으면 지금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이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은. 그죠? 네 그렇죠. 예. 지금 툭툭 뱉어서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내한테도 진짜 여쭤볼게요. 아이 아빠를 아직도 많이 사랑해요? 저도 저를 이렇게 철벽 치니까 저 마음이 많이 다치고 사실 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모르겠. 사랑인지 뭔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너무 오랫동안 등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도 없었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를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아니 할 말이 없어. 할 말 있잖아. 아까 사랑한다며요. 그런 거 얘기해요. 그거 뒀다가 뭐 할 거요? 된장 담글 거요? 어?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라 그랬어. 그러면 그 말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남편부터 아내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던 말이 뭐예요? 내 쥐꼬리. 아, 그런 돈 때문에 조금 벌어온다는 그 자존심 상하는 네네. 거? 뭐 270, 300 받으면 우리가 살 형편도 안 되는데 왜 계속 이걸 하려 그러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죠. 지금 이거를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지금 했던 거를. 네. 그 말이 힘들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나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럼 꼬꼬가 먼저 시작하죠. 예. 꼬꼬. 연애할 때 뭐라 불렀어요? 우리 얘기라 그랬죠.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꼬꼬. 자, 태범아. 자, 불러주세요. 그때 왜 그랬어? 뭐야? 자, 나 연출. 눈 마주친다. 그때 왜 그랬어, 애기? 나 그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 힘들었다.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 휴게소 들려서 그런 말 들었을 때 속으로 많이 울었었어. 왜냐면 나도 한 아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그렇게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마음 충분히 나와요. 한 아빠가 돼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돈을 벌었던 건데 그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휴게소에서 잔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울었었거든. 그런 말만 안 했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아내도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요, 남편한테? 아내도 지금 불러요, 이름 부르고 하고 자,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 속상하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처음 속내를 드러내면서 비로소 대화다운 대화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남자가 그 자존심 상하는 거를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요. 나도 임신을 해서 앞으로 우리 가족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니까 나도 욱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할 줄 몰랐고 내가 많이 미안해. 내가 많이 미안해. 미안해 되잖아요. 일단 대화를 받아줘야지. 미안하대요. 우리 자기가. 미안해 되잖아요. 이젠 아내도 남편한테 들었던 가장 이런 말은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 있으면 남편한테 해줘요. 자기야, 나는 사실 요 근래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자기가 싸우기만 하면 이혼하자고 하고 애는 책임지려고 안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나를 외면하는 게 난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치열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고 자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못하게 하면 욕을 하고. 사실 남편이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내도 얘기했잖아요. 처녀 때부터 자존심 세고 여기 나와서 자기 친구들도 알고 직장 동료도 알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서운했어.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할 때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새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참 연애할 때 이제 막 저한테 헤어지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너무 지쳐서 그래 헤어지자 했는데 잡는 거예요 또.
노력해서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노력을 잘 해도 안 되고 지금도 또 노력해도 아마 분명히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일단 대화 자체도 아니, 뭐 맞지가 않는데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사연을 보냈고 많은 그때도 사람들 저한테 잘한다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아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를 테니까 한번 솔직히 또 이해도 가요. 편하게 얘기해도 짧은 시간에 빚도 있고 갑자기 얘기 생기고 트럭 운전하다가 갑자기 작업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드셨을 거 아는데 모시는 척 그만하세요. 멋있다. 이길 필요가 없어요, 아내한테. 왜 멀리 이겨요? 입장 소음만 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저도 돼요. 초반에 있었던 그 모시는 남자 곧 사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남자 중요해요.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고.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나는 엄마 아빠한테 커서 난 너무 행복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그 10수년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구나. 그걸 지금은 모르거든요. 우리 전부인 것 같고 지금 헤어지면 나 너무 잘 살 것 같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결혼 생활 한 7년 됐고 근데 와이프가 저는 그 이혼 서류를 들고 왔었어요. 이렇게 와갖고 그때가 아기가 나오기도 전인가 아마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자존심 긁는 말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난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해결이 안 될 거야. 저도 그 생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냥 왔어. 내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을 그냥 해버리는 순간 내가 왜 그걸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걸 못했지? 그래, 인정이야. 맞아. 그렇죠. 그죠? 그게 결혼 생활에 와닿아요. 그게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이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 남편한테도 앞으로 6년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 그 시간은 이제 두 분이 얼만큼 같이 이렇게 고민을 같이 더 꺼내고 대면해야 돼요. 자, 끝으로 아내도 남편한테 한마디 하시죠. 제가. 진짜 바라는 거. 나는 아직 부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여기 나왔고 그거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지. 그렇지.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요, 한 번만. 뭐라든지 스트레스 푸네 여기다. 남편이 한마디 할 시간입니다. 솔직히 본인의 감정 지금까지 조금서 그럼 말투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고 내가 잠이 많으니까 잠자는 거 터치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벽을 이제 조금씩 허물어야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아들내미 한테 집중해서 일단 잘 키웠으면 좋겠어. 지금 결혼 생활에서 오는 억압과 아내가 주는 억압이 지금 혼동돼 있는 것 같아요. 잠도 원래 이렇게 많은데 다 못 자요. 내 새끼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도 줄이고 뭐 하는 것도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너무 좋겠고 나는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한 건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건 자존심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총각 때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건 미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미안한 건 사과는 없고 그다음 핑계만 있잖아요. 모르는 걸 배우는데 왜 자존심 상해요? 누가 가르쳐 주는데 좋은 말로 해요. 그럼 돈 내야 돼요. 학원 선생님한테 돈 내고 가정교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배우면서 남의 지식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누나는 그 정도만 얘기해요. 누나 밥 먹어야 돼. 누나 먼저 써. 잡힌 물고기 몇 편나 나왔을까? 내가 손이 떨려. 보여주세요. 많이 들었어. 진짜 이어서 이렇게 넘어갔죠. 166. 40, 150. 사서 고생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20대 남자입니다. 저희 동네엔 유명한 형이 있는데요. 형, 제발 옷이랑 신발 좀 사세요. 구멍 다 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야, 내가 그럴 돈이 어딨냐? 이 꾀재재하고 공상 맞은 형은 놀랍게도 미용실, 카페, 의류 사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입니다. 도두새냐고요? 아니요. 그냥 진짜로 돈이 없어요.
야 친구야 나 돈 좀 빌릴 수 있냐? 에이 당연하지 임마. 얼마면 돼? 친구야 혹시 나 저 보증 좀. 야 우리 사이에 눈치를 왜 봐? 당연히 해줘야지. 결국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요.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으면서 뭐 그리 여기저기 막 퍼주고 그냥 퍼주는지 답답한 건 저도 이 형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야야야 내가 지금 진짜 기가 막힌 사업을 구상 중이거든. 야 들어봐봐. 정신 못 차리고 또 새로운 일을 벌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발 이 물색 없는 호구형 좀 말려주세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오세요. 형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아까 뭐 직원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 원래 고등학교 때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어.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미용실, 주스 가게,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옷가게 이 네 개를 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좋아요? 상황이?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아이고야. 제가 오래전부터 봐서 알거든요. 말아먹은 게 몇 개 있는데 칵테일 바랑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하다가 형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미용실에 가서 오픈 준비를 했다가 이제 점심시간이면 카페가 피크타임이잖아요. 네. 가서 청소하고 메뉴 뽑고 쇼핑몰로 넘어와서 네. CS 업무, 택배 이런 거를 밤늦게까지 하다가 12시 좀 넘어서 매일 퇴근을 해요. 와. 주말도 아예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사업이 좀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열심히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족족 남들한테 다 퍼줘요. 잘 됐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퍼져요? 근데 다 퍼주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 옷가게를 맡고 있는데 저도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는데 지인들이 오잖아요. 그냥 줘요. 그냥 줘요. 옷을. 네. 아니 그냥 처음 와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러면 이쁘다 하면 그냥 주고요. 그냥 야 이거 이쁘다. 너 가져. 지인이면 그냥 주는 거예요? 너무 자주 오겠는데요? 그분이랑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 근데 그만큼 그 돈을 주고 퍼주고 하는 거면 어느 정도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지도 않는데 계속 퍼주고 친구 빚 같은 거를 대신 갚아줘요. 친구 빚 같은 거를 대신 갚아줘요. 전에 보증도 한 번 쓴 적이 있고. 아이고야. 근데 친형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가 되게 답답해 되는 보여요 거지? 지금. 친형 같은 형이고 이제 취지가 좋고 생각이 좋으니까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는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해요. 지금? 그럼 어떻게? 아니 사장님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분이 옷으로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월급을 안 받는 대신 이게 정말 잘 되면 나도 많이 가져가고 못 되면 나도 안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가져갔어요? 일주일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순수익이 5,000원인 거예요. 5,000원? 그럼 본인이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주말은 이제 전 PC방, 술집 서빙 알바를 하면서 보려고. 그러면 이제 오늘 좀 공식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어서 형한테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너무 좀 호구같이 살고 있어서 답답하고.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당하지 말고 좀 욕 좀 먹어보라고. 그냥 일단 호구 형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구 형.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게 서서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동생이 얘기하고 뭐 그래서 호구 같다고 이제 얘기 나가는데 그건 괜찮아요? 아니요, 호구가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지금 도와주면 언젠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혹시 돌려받으신 거 있어요? 도와줬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업을 왜 이렇게 벌립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시죠. 좀 좋은 그 직원 혜택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좀 여러 개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직원들이 옷을 살 때 다른 데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걸 사면 점점 싸게 살 수 있고.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가게를 벌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직원들 월급이나 제때 주시면. 그래. 근데
월급을 아예 안 주지 않아요. 좀 밀려서 주긴 주는데 솔직히 뭐 밥은 먹고 살잖아요. 밥은 먹고 살잖아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든 회사에서 사실 네. 직원 혜택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네. 그거 계산해가지고 결론 사장님이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익은 안 나지는 않아요. 근데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 수익 뭘 많이 나요? 여기는 5천 원인데. 이제 저쪽 분야만 5천 원인 거고요. 다른 네, 분야 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많이 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신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갚아주기도 하고 보증 서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 지출이 좀 많아요. 네. 보증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그거 이제 문제 없어, 아직까지? 거의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보증 잘못돼가지고 지금 갚고 계세요? 제가 보증을 서줘서 그 돈을 갚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보증을 본인이 섰지만 왜 본인이 대신 갚아주냐고요. 그거를. 일단 그 친구가 돈이 없고 저는 밥을 먹고 사니까 또 제가 정이 많아서 이렇게 언젠가는 돌려주지 않을까요? 달란 얘기도 안 하죠. 그렇죠. 앞으로 안 달라는 했을 것 얘기를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좀 내가 내 능력 바뀐 데에서 안 빌려준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지인들은 거의 다 빌려줬어요. 너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거절을 잘 못했어요. 답답하네요.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으세요. 아니 없죠. 힘들죠.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도와줄 때는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사기를 좀 당해서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졌죠. 사기도 잘 당하세요? 이게 사기라고 해야 되는지 그냥 친구를 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친구가 받았는데 연락이 두절됩니까? 거의 연락이 안 오죠 저한테. 근데 저는 먼저 제가 연락을 해요. 밥 받아요? 먹자 뭐하니 뭐 이런 식으로. 사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들한테 주신 돈 어마어마할 텐데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한 1억은 좀 넘은 것 같아요. 1억은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받을 돈만 한 1억이 좀 넘고 갚아야 할 돈이 계속 갚다 보니까 또 나가는. 지금 거의 한 4, 5천 정도 남았어요. 남의 빚 네, 갚아야 된다는 거죠? 남의 빚 네, 갚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남의 빚을 갚아야 할 돈? 네. 그렇게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나중에 어차피 다 받으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받을 거예요? 없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자기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도와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그러면 형평성이야 빌려주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정말 힘든데 내가 그거 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맨날 돈 못 받으니까 이 친구한테 내가 해주면 안 되겠다. 근데 정말 이 힘든 친구는 거를 힘든 사람인데. 정말 힘든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못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빌려주고. 아이고야. 아니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만 쓰는 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돼요? 지금은 한 2, 30 정도밖에 안 써요. 본인한테 쓰는 돈이 2, 30? 네. 거의 이제 밥을 먹을 때는 김밥 이런 걸로 먹고. 남한테 돈 빌려주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참 바쁘다 보니까 이제 먹을 타임을 놓치는 거죠. 남한테 쓰는 돈은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대충? 한 200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200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아니, 10배요? 말이 안 되죠. 빚 빼고요. 빚 빼고. 빚은 빚 빼고? 그 빚은 얼마나 줘, 한 달에? 빚은 제가 안 한 되는데. 5, 600 정도는 가요. 5, 600 정도는 가요. 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저희 부모님이 되게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남한테는 절대 피해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보증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성공하셨어요. 빚 다 갚아줘도 성공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사장님도 누군가한테 빌려서 그 빚을 갚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저희 어머님한테 빌려가지고 네, 제가 대신 갚아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엄마 빚 갚았어요 지금? 그게 저희 누나 거까지 합쳐서 지금은 지금 한 1, 2천 정도 남았어요. 부모님한테 나 친구 빚 갚아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진짜 그러면 안 돼. 그 부모님 오늘 아셨겠네? 이 방송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 옆에서 주인공이 누가 좀 빌리러 오고 막 좀 그런 전화 받고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본인이 좀 말려주면 되지 이렇게 않아요? 말려보고 그러면 좋잖아요. 처음에 되게 많이 말렸어요. 처음 저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못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이게 딱 금방 파악이 되네요. 뭐 예를 들자면 못된 마음이라면? 같이 동업을 하던 친구 중에 사무실이 덥다. 에어컨을 사야겠다 해서 그래 사 이러고 구매를 했는데 100만 원이 나왔어. 그거 청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100만 원짜리 에어컨이 그냥 집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자기 집에서? 100만 원 그냥 가져가서. 그거를 그냥 알면서도 에어컨은 이제 어차피 여기 사야 되는 건데 뭐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 지금 이거 대신 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혼자서만 생각하고 야 이거 너 이거 집에서 쓰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아예 안 해요? 네, 안 해요. 굳이 어차피 사야 되는 거니까.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칵테일 바 그 전에 했다가 잘 안 된 것도 동업자랑 하다가 네. 7, 8천 정도의 빚이 생겼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는 소리 하니까 그냥 뭐 자기가 다 당하겠다. 아 왜 근데 매번 이렇게 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넘어가요? 제가 자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잘 됐거든요. 근데 횡령, 그러니까 돈이 뒤로 빠졌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들으셨을 때 화 안 나세요? 제가 자금 관리를 못한 거. 본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제가 자금 관리를 못하고. 보통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아까 미용실 갈 때도 있고 제가 미용실하고 또 주스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5시쯤에 저희가 또 쇼핑몰로 넘어가서 네, CS하고 쇼핑 그리고 촬영하고 오초이스도 해야 되고 물건도 또 내려야 되고 하다 보면 한 12시? 네. 예전에는 한 3시까지 정도도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진짜 발에 땀나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번 돈을 한 방에 그냥 친구한테 빌려주고 그러면 허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긴 한데 언젠가 다 받을 거라는 생각에 아니 좀 긍정적이에요 저 사람. 제가 받을 돈만 한 1억 좀 넘고 갚아야 할 돈이 거의 한 4, 5천 정도 남았어요. 언젠가 다 받을 거라는 생각에 그 친구가 돈이 없고 저는 밥은 먹고 사니까 몸은 어떠세요? 지금도 저 솔직히 살이 한 10kg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새벽에 이제 일을 끝나고 이제 집을 가는데 여기 무슨 물집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머리 이쪽 전체가 다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게 뇌 쪽으로 오면 되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상포진 한 번 더 걸리면 뭐 암 유발이 뭐 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일을 줄여라 이제. 근데 진짜 그때는 정말 모든 일을 좀 다 접으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대상포진 걸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돈은 없고 월급도 못 주고. 얼마나 허무해. 친구들은 돈 꿔가지고 갚지도 않고 이러면 인생이 막 진짜 회의가 오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안 와요? 집에 가면은 진짜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진짜 왜 내가 버는 돈이 다 어디 갔지? 막 이런 생각에 돈이 스트레스를 받네 많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나 뭐 지휘 사람들한테 항상 웃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그러면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막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굳이 퍼주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내 주변에는 친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명예 같은 걸 좀 좋아해요. 돈보다는 돈 명예 말고요. 좋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일 해서 이거. 너가 잘 됐구나. 너 고맙다. 이런 네. 인정을 많이 받고 싶은 성격이.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그동안 돈을 빌리고 갚아줄 친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아니 저는 잘 될 거라서 계속 잘 될 거라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창의력도 되게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래요? 네? 누가 좋다 그래? 돈 밀려간 친구들이 얘기해줬겠지. 저 솔직히 옛날에 되게 비슷해서 이해가 가요. 이거는 착한 아이의 콤플렉스예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저 똑같은 거 있었어요 옛날에. 알베르토가?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절 못하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누가 뭘 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결론은 뭐면 본인만 엄청 힘들어져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남은 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잖아요. 우리 인터뷰하려고 좀 나와달라고 했더니 선뜻 이렇게 나와준 사람이 없었대요. 다 빌린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으면 좀 나와줘서 이렇게 좀 증인도 대주고 고마운 분한테. 다들 바쁘니까요. 네, 다들 바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야, 한 병이라도 좀 나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냐는 거지. 아니 여기 나왔어요. 얘는 갚았어요. 겨우겨우 나와진 갚으신 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갚으신 분. 울지 마.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 사장 형하고? 여기 사장님하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한 동생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얼마 꿔서 얼마 갚았어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있어서 그때 이 형님한테 좀 편하게 좀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너 그 많이 힘드냐? 그럼 내가 지금 현금이 400만 원 정도 지금 있는 게 있는데 계좌번호 불러라. 바로 그날 쏴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1년이 넘게 걸려서 그 돈을 갚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 밥 어떠냐고. 먹었냐, 뭐 요즘 괜찮냐, 술 한잔 사줄게 올래,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맙지. 부담이 돼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차라리 돈을 갚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지.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진짜. 근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저히 부담이 되고 연락을 못 받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솔직히. 그래서 차라리 돈을 받자. 이게 돈을 갚고 연락을 받자 이래가지고. 괜찮은데? 잠깐만, 사장님. 그럼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 식의 전화를 계속 하십니까? 네. 그럼 부담스러워서 못 나왔네, 오늘. 보니까.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는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걸 알아, 이 상황을? 안 말려요? 완전 크게는 잘 모르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죠.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여자친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할까요? 잔소리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주위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요. 그거 맞는 거죠. 그렇지. 나는 따라도 못 나가겠다. 다 돈 빌려주니까. 네. 이거 알면서도 기분이 그냥.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여자친구랑 결혼할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뭔가 좀 법적으로나 어떻게 해서 경제권을 이렇게 다 그래. 끼면은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이 오더라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결혼하면 다 맡겨야죠. 다 맡기는 거죠. 우리 형한테 바라는 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는 좀 자기 인생도 많이 생각하면서 좀 여유도 가지고 그걸 원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계속 바쁘게 일을 하면서 집에서 쓴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변한 점이 없다면 그만 다른 길을 걷지 않을까. 큰 결심하고 나왔네. 본인은 100%어서 빌려주는 식으로 100%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작 주변의 직원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 친구들은 본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죠. 좋은 거 아, 인정을 너무 잘하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어이없어. 좋은 거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생색 혼자 다 내고 있고 겁나 이기적인 거예요. 어머님은 그 돈이 자식에게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고 자식은 바깥에 생색 다 내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있죠. 미안하죠. 근데 제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랬으면 좀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제가 좀 그거 말고도 내 월급 말고도 정말 다른 혜택을 되게 많이 줘요. 이 친구들한테. 예를 들자면요. 뭐야?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필요한 거 네, 진짜 저 같은 사장님 만나기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이 아니야.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월급으로 살아가잖아요. 한 달을. 그럼 그 월급을 못 주는데 빌려는 주잖아요. 그러면은 빌려달라 그래, 그러면. 월급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될것 같은데? 월급을 빌려. 있는데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 우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마지막 충언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꿈이 있어서 꿈이 좋아서 취지가 좋아서 왔습니다.
좀 더 주위를 돌아보고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베르토. 알베르토, 예. 아마 또 본인만의 사고방식이나 뭐 그런 도덕성 있으실 건데 본인만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만 만족하는 건데 사실 되게 이기적인 맞아, 이기적이다. 행동이라는 거 그거 반성해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고민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직원 편을 들어봐. 직원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 직원님. 직원 입장에서 고민. 사장님 입장에서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 입장에서 완전 고민이죠. 양동근 씨. 엄청 고민이겠네요. 고민이다. 저도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고민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돈 누군가를 많이 빌려줘 봤어요. 그랬을 때 돈이 현금이 좀 많을 것 같은 애가 넣을 것 같아서 연락이 왔어. 그러면은 그래. 멋있어 보이는 줄 알고 빌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곁에 없어요. 좀 더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컴온! 지금까지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동생 직원을 떠나서 또 동생이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고 형이 꼭 대박 칠 테니까 정말 잘 되고 대박 나면 제작진에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이제 빚 진 거는 그건 다 갚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도 안 빌려주고 안 빌려줄 거라고? 진짜로. 돈을 벌어도? 네. 다 갚으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 많이 생기니까 그때 더 많이 챙겨주고 더 열심히 하자. 자, 결과 볼까요? 지금 잡힌 물고기가 156표를 1위입니다. 사서 고생한 남자. 결과 보여주세요. 야, 궁금해요. 자, 100표 나왔습니다. 61표? 제목이 저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경상도 사나이 31살 김영호라고 합니다. 전 너무도 시린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 가슴 한 구석이 너무너무 시립니다. 야야야, 불금인데 그럼 뭐하노? 술 한잔 하자. 나 데이트 있다. 미안. 친구야, 이번 주말에 얼굴 한번 보자. 나 와이프랑 장모님 댁 가기로 했다. 그렇지. 다음에 먹자. 주변 친구들은 줄줄이 연애해 결혼까지 했는데 저만 아직도 솔로. 심지어 10년째 그 흔한 썸조차 타보지 못했어요. 예. 텀이 기네. 나는 여자친구 안 생겨놓은 진짜로 모르겠다. 야, 이마, 네 꼬라지를 보고 말해라. 키가 새까하니까 그런 거 아이가. 키는 무슨 머리 때문이다, 머리. 그래요. 저 키 158cm고요. 머리는 자꾸 빠지길래 아예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푸근한 인상, 번듯한 직장,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까지 다 갖췄는데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지 올해는 꼭 솔로 탈출할 수 있게 제발 안녕하세요에서 도와주세요. 이성 볼 때 뭘 제일 먼저 봐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외모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죠. 현주 씨. 현주 씨, 뭘 봐요? 솔직히 외모 보죠. 보죠. 네. 근데 외모만 보진 않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처음 보이는 건 일단 외모니까. 네, 일단 외모가 좀 마음에 들어야 진전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요? 근데 너는 아니래요. 기본적으로 좀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다운 것 같아요. 스타일. 상남자 스타일. 남자다운 스타일. 결혼 전에는 진짜 뭐 봤어요, 남자애? 보미 씨는. 저는 결혼 전에는 저도 외모를 봤어요. 그 남편이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나랑 이상형은 다르다지만 그냥 김남일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딱 그러는데 목소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저희 직업병 있잖아요. 목소리 좋은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목소리가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 고민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살짝 뭔가 약간
설레고 교감을 하려다 말려다 하는 뭐 그것도 벌써 10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전에 있었어요? 아니면 솔직히 모태솔로예요? 모태솔로는 아니고 한 10년 전에 친구 소개로 한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었거든요. 아, 교제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 뭐 6개월 정도 만났으면은 뭐 간단하게 어느 정도 스킨십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형님 생각하시는 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다 보이는데 지금. 다 보여요. 근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연애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키도 작고 제가 4, 5년 전부터 탈모가 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밀었거든요. 근데 외형적인 거 그런 거 때문에 두상이 이쁘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보자. 보자. 대시하고 그러면 뭐 여자친구를 더 사귀었을 수 있을 것 같아. 단 한 번이라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도 자신감도 있는데. 친구들한테 이제 소개팅도 해달라 그러고 근데 마음에 들면 이제 막 연락도 먼저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약간 거절의 의사를 밀당이란 걸 한번 해보려고 밀당? 예, 마음에 드는데 연락하고 싶은 걸 참고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연락을 또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첫 밀당에서 밀었는데 그냥 가버리면 이렇게. 너무 멀리 밀었네. 아니 근데 예전에 6개월 만났을 때는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왜 헤어졌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만났을 때? 내 여자친구가 직장이 이제 먼 곳으로 옮겨지면서 조금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예. 직장을 일부러 옮겼군요. 좀 이렇게 외향적으로 자꾸만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런 자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런 자리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계기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계기가. 예. 좋아하는 게 뭐예요? 등산 좋아하고. 등산 좋은데요? 예. 최근에 또 이제 주짓수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주짓수. 여자가. 그 약간. 없는 것들을 주로.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머님이나 아버지께서 이제 장가 안 가냐고. 친구들은 또 뭐 영어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하자 그러고. 예. 어쨌든 한번 원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친구는 뭐 결혼했으면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저 결혼 8개월 차 저분들이 신혼이네. 네. 그럼 두 번째. 헤어진 지 한 3개월 정도 돼요. 헤어진 친구를 왜 데리고 나왔어요? 수술리기도 힘든데. 저랑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여자친구요? 헤어진 지. 좀 주변에 소개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여자분을.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뭐 여자 소개해줘. 술자리 있으면 옆에 여자 있냐. 제 SNS 계정을 들어가서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이 사람 나한테 좀 소개시켜달라. 이 여성분이랑 되게 영호랑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술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영호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술을 1차짜리에서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2차 노래방 갔어. 노래방 갔는데 뭐 여성분이 같이 노래 부르자. 노래 불러달라.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영호가 갑자기 그때 당시 유행했던 뭐 박윤경의 1, 2, 3, 4, 뭐 부산갈매기 뭐 이런 거 막 부르고 트로트를 그 당시에 유행한 거 언제 부산갈매기? 같이 부르자고. 부산갈매기를 막 갑자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부르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이게 발음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똑같은 노래를 4번을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이 강제로 이제 귀가하고 한번 지금 누구야 불러봐봐요. 늘 부르시는 곡 아니에요? 그래, 노래 잘하면 또 매력이 있거든. 살짝 그냥 편안하게.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예, 여기까지. 여자분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약간 노래 감성이 약간 50대 감성이거든요. 뭐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 좀 올드한 편이에요? 어때요?
예, 좀 많이 올드한 편입니다. 제 결혼식 날 이제 제 뒤풀이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사랑이 또 이렇게 싹 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카라가 큰 흰 셔츠에 검정 정장에 검정 구두를 신고 온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셔츠를 풀고 여기에 금목걸이 그리고 지금 저기 끼고 있는 금바지 뭐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도 스타일이 올드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코스염도 약간 코스염 싹 좋아하지 않지. 이게 동근이 오늘도 제작진이 얘기해 줬는데 금목걸이를 무조건 끝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목걸이를 차면 여기가 탁탁탁탁 이게 소리 나지.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빼달라고 했는데 금목걸이 빼는 걸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네, 얼마 전에는 멜빵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금목걸이 하고 멜빵 바지를 입었다고요? 그때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배 뭐야? 야, 중국 부호 같다. 진짜. 스타일이 약간 일관성 없어요. 아니, 금목걸이랑 큰 반지 괜찮은데 이렇게 흰 티셔츠도 괜찮은데 그러면 몸을 키워야 돼요. 문신도 좀 있어야 되고. 약간 부자 같은 스타일이면 아까 반바지랑 자켓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요. 약간 스타일은 좀 여성분이 봤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어떤지. 개성이 많이 강하시구나. 별로란 얘기인데. 오래 두고 많이 지켜봐야 사람이구나. 많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스타일은 오래 보면서 옷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조금 신경 쓰신 것 같은데요? 신경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인정해요? 아니면은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텔레비 나오는 이제 연예인들 그렇게 입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특정 인물 없어요. 그냥. 수염은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수염은 원래 제가 따라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이태리 남자들이 이제 전 세계 남자들 중에서 가장 뭐 로맨틱하다고 하고 가장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여성들에게 대시하잖아요. 지켜야 될 매너. 난 이런 걸 좀 항상 신경 쓴다. 이제 그랬을 때. 남자들은 꼭 지키는 거. 두 가지의 식당이 있어요. 레스토랑이 있어요. 손님들이 쫙 줄 줄 서 서서 있어. 있어요. 근데 다른 레스토랑 앞에서 오세요, 오세요. 저희 맛있어요. 할인도 해드리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던지시네. 여성분이 나 줄 서 있는데 갈 거. 줄 서는 데까지. 예. 딱 그거예요. 여자분 만날 때 본인이 이제 밖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레스토랑 사장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맛있는 레스토랑이다. 난 맛있고 소개팅 나가서 본인의 자랑할 필요가 없고 주인공이 본인이 아니에요. 소비자 약간 그 상대방 주인공이죠.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보통 이것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뭐 SNS에 등산 가서 이렇게 따봉하고 있는 사진이 많거든요. 따봉. 해시태그도 산이 잠시 날 허락해 주셔서 뭐 잠시 머물 뿐 뭐 이런 식으로. 세다 저거는. 네, 30대 초반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진보다 사실 글이 좀 문제인 맞아요. 것 같아요. 뭐 사람의 그 생긴 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글을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뭐 사진 뭐 따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 유행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저만의 이제 색깔 포즈.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 일관되게 따봉이 자기의 어떤 마스코트?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는 따봉 오빠 또 올시 따봉 오빠 봤어? 지금 따봉 오빠가 막 따봉 오빠 막 이렇게 되고 실제로 좀 올드한 느낌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하디슈. 하디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다 사랑스러운 30대, 하디슈는 20대, 오로나땡은 10대. 유리하면 생각나는 그룹. 쿨. 소시대지. 시대가 있는데. 그쵸? 예. 줄임말 있잖아요, 줄임말. 줄임말. 갈비. 모르겠습니다. 갈비. 갈수록 비호감. 요즘 세대. 존못사. 잘 근데 모르는 제 생각을 얘기해도 돼요. 방송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뱉지 말아요. 예, 방송용 아닌 건 뱉지 말아요. 해봐. 기회다 해봐. 일단 첫 마디부터 아니었는데. 첫 마디부터 못 쓴다. 좋지 못해. 좋다 못해. 좋다 못해 사랑한다. 급식체는 뭔지 알아요? 예. 동의. 네, 동의. 뭐가? 동의하니까. 네, 동의하니까. 일단 대화법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대화법에? 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뭐 등산이나 운동이나 만약 토요일이면 일요일날 같이 등산 가자고 재촉한다든가 그런 게 좀 여성분이 있을 때 분위기가 올라왔다, 텐션이 좀 업됐다 하면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 하면서 약간 상황극 같은 걸 하는 거죠. 혼자. 여기가 어디냐가 뭐예요? 여기가? 이게 좀 보여드리기가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잔잔 먹고. 아유, 대고. 아유, 대고. 귀여운데? 귀엽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야, 이거 그 재밌는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죠. 근데 어떤 개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그 여자분의 얘기를 집중해 들어주다가 그 얘기 속에서 뭔가를 계속 꺼내야지. 정답. 보민 씨는 남편이 좀 개그감 있어요? 무뚝뚝한데 툭툭 던지죠. 툭툭 던지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보통 이렇게 문자 하잖아요. 예. 가끔씩 꼭 물어봐요. 예. 그러면,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짧아오면,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그런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게 귀엽고 고맙고 그런 생각을 해요. 맥락은 맞네. 네. 외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정확하게 말해봐요. 이거 말씀드리면 다. 아니, 그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뭐 누구든. 저 산다라 봐. 예. 산다라봐. 아주 뭐 매력적이죠. 근데 아니 우리가 지금 산다라방 얘기 나오니까 더 이상 이용. 현주 씨는 뭐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소개팅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상황극. 상황극. 진짜. 좋아요. 자, 편하게 소개팅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친구들도 보고 있으니까. 자,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예.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취미요. 저 뭐 먹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고. 산 좋아하세요? 산이요? 산은 좀 힘들더라고요, 오르기가. 산 좋아하세요? 예, 저 산 좋아합니다. 산 좋아하고 네. 가서 따봉으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예. 시간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려고 해요. 주말마다 꼭? 예. 여자분 뭐 좋아해요? 여자분이 물어봐야지. 뭐 취미가 어떻게? 취미 아까 물어봤잖아. 취미 아까 물어봤잖아. 좀 더 얘기를 음식 음식 뭐 좋아하세요? 저 고기 좋아해요, 고기. 전혀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알베르토 한번 시켜봐요. 왜냐면 알베르토는 현장 씨가 현주야 내 친구 알베르토야. 알베르토 내 친구 현주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이시죠? 이게 좋다. 무릎 꿇잖아. 네네. 무릎 꿇는다고? 무릎 꿇잖아. 자주 오세요 여기?
아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아, 진짜? 네. 아, 여기 제가 원래 사실 되게 좋아하는 카페인데 네. 원래 사실 평범한 카페인데 오늘 너무 좋아 보이고 뭔가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저도 마음에 들어요. 야, 원래는 평범한 카페인데 오늘따라 아, 이런 거거든. 여자들이 이런 거 알아채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여기 와보셔서 이래야 되는데 아까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뭐 취미 조사반처럼. 야, 알베르토스 일단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보안마리가 빼줬네. 아이고, 이 현주 씨. 케이크 넣고 갔네. 아이고. 케이크 넣고 갔어. 웃긴 게 있어요. 처음에 표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표정이 좀 눈 안 마주치시는 것 같고. 긴장하는 느낌? 약간 근데 뭐 좋아하세요? 약간 좀 굳은 느낌이니까. 긴장. 네, 딱딱해지는 것 같고. 눈을 잘 안 마주치니까. 네네네. 남자는 남자를 알고 여자는 여자를 아는데 진짜 오랫동안 한 친구로서 이런 점은 정말 좋다. 정말 장점이 많다. 얘기해 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집 있고요, 차 있고, 요리 잘하고, 성격 쾌활하고. 무슨 일이에요? 아, 저는 이제 뭐 아버지랑 같이 이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거? 이거 봤어요? 예, 뭐 그러려고. 좋아. 여기까지. 좋아. 일단 아버지 사업체 물려받는 거. 형제가 어떻게 돼요? 장남이에요? 예. 물려받네, 확실히. 동생은? 동생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괜찮아. 뭐 요런 정도. 아니 이거 뭐 그냥 궁금하니까 가족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결혼 준비해 놓은 거 뭐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야, 요즘 같은 시대에 31살에 아파트가 있어. 아, 근데 이상형이 색다라막이야. 아니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감천대다. 굳이 얘기하면 저 솔직히 이건 남자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눈이 너무 예쁘세요. 눈이. 아, 눈이 쌍꺼풀이 쌍꺼풀이라고. 갈색이야, 갈색. 너무 예뻐요. 이제 여자를 볼 때 눈 피하지 말아요. 눈 알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혹시 우리 그냥 비밀로 할 거니까 싱글이면은 한번 연락해서 한번 만나고 싶다 혹은 괜찮다고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올라가! 자, 됐습니다. 우와, 와, 이거 봐요. 이게 40명. 이게 인생이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 있는 건 아는데 안 나타나지. 만날 수는 없어. 유니콘 같은 존재. 숨어 다녀, 막.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노력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 그 숲속에서 유니콘을 딱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TV 시청하고 있을 여성분들에게 본인 어필 해주시죠. 예, 저는 좋아하는 여성이 있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그 사람만 보니까 방송 보고 연락 주세요. 우리 박성광 씨부터.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 고민이 아니에요? 아니다. 일단은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고민이다. 고민 아닌 것 같아요. 방송 나가면 반드시 연락 와서 잘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되시면 제가 결혼식 사회 받을게요. 고민 아닌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겠다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과연 몇 표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 100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을 것 같아. 뜨뜻!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사서 고생하는 남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 2번 상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